안녕하세요. 98.9MHz 세종 FM 방송 밤으로 가는 음악여행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유태희, 공동진행자 최종원 인사드립니다. 하야흐로 봄의 절정에 이르고 운동하기에 아주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해설가이신 우리 최 작가님은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시는데 오늘 자전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1부의 첫 곡입니다. 김광진이 부릅니다. 편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두겠어.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사랑한 사람
예, 김광진의 편지 들어보았습니다. 제 친구였던 그 어니언스의 이수영 씨가 1970년대에 편지를 불러서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렇죠. 네. 김광진의 편지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네, 이게 보니까 가사 내용도 이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수영이 부른 편지에서는 정말로 쑥스럽게 편지를 그냥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났다고 이렇게 시작이 맞아요. 되는데 우리 김광진의 편지는 조금 또 내용이 달라서 기왕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아마 마음이 바뀌었는지 가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대꾸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떠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금은 마음 아픈 얘기가 실려 있네요. 이수영 씨는 이 편지에서 눈물 젖은 편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글쎄요. 예, 그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번에 자전거 여행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저기 섬진강 종주를 했습니다. 오, 예, 섬진강 댐에서부터 광양까지 섬진강 그 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여행이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벚꽃 필 때 가면은 더욱 좋을 텐데 그때는 그 상춘객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그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하. 사실은 좀 때를 조금 늦춰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까워라. 다음에는 조금 그런 분들이 많더라도 벚꽃 필 때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사고 조심하세요. 나도 자전거를 탔으면 같이 섬진강 꽃구경을 갔을 텐데 이게 운동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왜냐하면 하루에 한 100km는 기본으로다가 타야 하니까요. 오. 예. 그때 제가 운동 처방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12분을 계속 타야 운동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처음에 독일에서 발명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당국에서 굉장히 저 타지 말라고 억압을 받았다고 그래, 핍박받았다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게 그런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연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야, 그게 아마 그 당국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네.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타다 다치면 일을 못 하니까. 아, 네, 부자들은 타다가 다쳐도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 그걸 타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다칠까 봐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서도 토마토 같은 경우가 그게 처음 저 안데스 지역에서 이 유럽으로다가 전파가 됐을 때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을 처음에는 먹지를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문화의 역사를 보면 이 자전거가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체인하고 크랭크가 생기고 타이어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쿠션을 있게 만들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네. 미국 국방 당국에서 비행기를 몇 대 안 사줬어요. 아, 비싸다고. 아. 그런데 이게 프랑스로 건너가서 꽃을 피웠거든요. 아, 비행기가. 그래서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뭡니까 그 유명한 그 동화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그 편지를 들고서 비행하다가 사라지신 분. 예, 생텍쥐베리. 예. 아마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온 그랬군요. 이 얘기가 되고요. 네. 아,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놓친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들으셨습니다. 저도 목청을 돋우며 불렀었는데 거의 음치에 가깝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말도 못해요. 괜히 그 좀 엄살이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자전거를 오래 타면 무릎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힘들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장거리 그 자전거 여행을 떠날 때는 그 전에 이게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서 오. 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뭐 이런 스쿼트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오늘 좀 알려주시죠. 그 스쿼트 운동하는 것이 그 허벅지나 그렇죠.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대퇴사두근서부터 또 여기 또 카프레이스 같은 여기 종아리 근육서부터 그런 게 다 필요하겠죠. 네네. 모든 준비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기억 속으로 이은미가 부릅니다.
햇살마저 지나간 거리에 오랜 기억들은 내 곁에 찾아와 뭐라고 말을 하지만 닮아갈 수 없는 지난 날 함께 느꼈던 많은 슬픔도 후회하진 않아서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들이 낯설게 느껴져 돌이킬 수는 없겠지 우리의 숨가쁜 지난 날 애써 지우려 했던 슬픔이 끝나기 전에는 내게 돌아와 담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흩어져 가기 전에 내게 돌아와 닿고 싶은 기억 속으로 내게 남겨진 너의 사랑이 미소 질 수 있도록 예, 기억 속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은미 씨가 가창력이 참 돋보이는 가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이은미 씨만 생각하면 이 기억 속으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 부르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냥 이게 뇌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흔히 맨발의 디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근데 난 노래에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최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냥 친구들이 늘 뭐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어디 가서도 그냥 놀러 가면 늘 노래를 한 곡씩 꼭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예. 예. 대학 때도 축제 때는 꼭 과를 대표해 가지고 축제 때마다 무대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도 대학 축제 하면 그 마이크를 부여잡고서 넘어질 듯 앞으로 가면서 버닝 러브를 불렀던. 저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지방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기회가 좀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서 학교를 다녔더라면 어쩌면 가요계로다가 나갔을 수도 있었겠다. 우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랑 듀엣 했을지도 몰라. 혹시 또 운명의 장난으로 만나가지고 유인나도 비스모로 하운드 기분 사냥개 같은 노래 불러가지고 예 유재하의 지난 날을 들으시고 자전거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한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언제 어디 누가 이유라는 탓 하면 뭐해. 잘했었건 못했었건 간에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
예, 유재하의 지난날 들으셨습니다. 세계 뉴스를 보면 왜 그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 요즘은 그 이제 자전거도 용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그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보고 있는 일반 자전거가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선수들이 과거에는 많이 탔던 그 로드용 자전거가 있고요. 또 이제 MTB라고 해서 크로스. 산악 자전거가 산악 또 있지 자전거.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를 겸용시킨 게 있어요. 그건 또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그 트래블러스 바이크라고 해서 여행자들이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에는 온갖 짐들을 옆에도 주렁주렁, 뒤에도 주렁주렁.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렇게 장기간 그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낙동강을 종주했었는데요. 거기서 잠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짐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나섰다고 서울서부터 그때 그 상주까지 타고 내려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몇십 년 전에 그 자전거 자이언트를 처음 사가지고 아시는 분하고 같이 자전거 일주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어떠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보고 자전거 여행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가 펑크 났을 때 그걸 떼울 수 있는 기술을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타이어 튜브를 꺼내가지고 그 샌드페이퍼로 갈고 본드 붙이고 가위를 오려서 붙이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난 못 가겠다고.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요. 요즘은 보면 그 자전거 펑크 났을 때 그 떼우는 것도 유튜브에 보면은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다가 그 수리할 그 용품들을 주문하면은 뭐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도 제 지금 마음속에 한 가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전번에 그 만났던 그분처럼 자전거 여행을 해외로도 좀 가는 것이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이것도 그 버킷리스트의 하나가 됐습니다. 그 세계 자전거 일주 여행을 하려면 하루에 최하 한 100km는 100km는 타야 되잖아요. 통상 100km는 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조금 욕심을 덜 내 가지고 하루에 한 7, 80km씩 이렇게 그냥 타는 걸로 줄여서 조금 범위를 좀 아주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좀 보고 싶은 곳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여행지를 이렇게 좀 잘 선정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뭐 저 아프리카는 저 케냐에서 집 윌리스를 사가지고 중고 사가지고 해본 적이 있고 남미에서는 저 오토바이를 타고서 제가 한 적은 있는데 게을러서 저는 그 자전거를 못 탈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못 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유재하의 지난날 잘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자는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한 분이 계신가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꼭 뭐 남녀를 구분하지 않아도요. 뭐 여자분들도 지금은 자전거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낙동강 종주할 때에도 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같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로드를 타고 가는 저 여성분이 싹 지나가는데 뒷모습이 정말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일행 중에 한 분이 내가 한번 저기 따라가 보겠다고 저희는 MTB를 타고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분이 길을 쓰고 그 따라갔는데 나중에 놓쳤어. 돌아오면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하면서 왔어요. 이게 보면은 요즘은 여자분들도 아주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같으면 그 밤이나 낮이나 자전거를 타도 그래도 덜 위험한데 만약에 아프리카하고 남미 같은 데를 여행한다고 그래 보세요. 이 여자분들끼리 그건 정말 폭탄입니다.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세계 여행한 분들이 하여튼 많아요. 그 전에 1894년도인가요? 그 미국 보스턴에 당시 그 $10,000,000 내기를 걸었다고 하죠. 어허. 예, 이름이
애니 런던델이라고 하는 여자였고요. 음흠.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흠. 근데 그 새 아이의 엄마였는데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해가지고 이작 스타가 됐었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그 당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1894년이면 가부경장쯤 된 그렇죠. 때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주 정말 대단하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당시에 그 사회적 편견을 깨고서 그렇게 여행을 감행하다니 참 대단한 여성분입니다. 네, 보면은 종종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조동진이 부릅니다. 나뭇잎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적다란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린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엔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바람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야윈 얼굴 예,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였습니다. 음악 해설가 최 선생님은 자전거로 출퇴근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제가 자전거를 꼭 좋아해서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겠다. 첫째는 운동이 되고, 둘째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아하, 그렇지. 셋째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제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도 물론 페트병에 붙어 있는 비닐을 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와 같은 재질의 박스 같은 데에 붙어 있는 스티커 같은 것도 헤어드라이어로 전부 다 그걸 가열해가지고 다 떼가지고 버립니다. 와, 완전 모범 시민이네. 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들은 바로는 그걸 그렇게 열심히 제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데도 그걸 수거해가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분리돼서 수거를 하지를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서 수거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이 있어서 정말일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그게 결국은 일이라고 하는 게 효율과 효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세종시가 자동차 도로를 위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위주로 설계를 했죠.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저는 자전거는 없고 자동차만 있어서 이게 자전거 위주로 처음에 설계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자동차만 많을까 그랬는데 예. 여자 세종시의 교통 트래픽 문제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세종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불평이 많아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러나 밀리니까, 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불평하는 것은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군요. 심지어는 전번에 한번 만나뵌 분은 서울에 사시다가 일부러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세종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분 누구세요? 한번 우리 초대해서 모시게. 네, 왜 그러냐니까 서울서는 자전거길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딪혀서 못 탄다. 그런데 여기 세종은 길도 잘 돼 있고 서울에 비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유, 자전거도 쌍방향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웨이를 만들어 보니까 아마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신촌 브루스의 골목길 들려드립니다.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예, 신촌 블루스였습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보다는 킥보드, 그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던데요. 예, 그 길에 다녀보면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타는 때 자전거도 물론 그렇지만 전동 킥보드도 탈 때는 그 안전을 위해서 안전 헬멧을 반드시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그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타는 분들이 많았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그거의 대부분이 아마 렌탈인 것 같은데요. 그걸 이용하고서 지나다니는 그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길 한가운데다 세우지 않고 그 길 가에다가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가다 보면은 길 한가운데 우뚝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타는 분들이 조금 남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장소를 좀 잘 선택해서 그걸 세워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뭐 혼자서도 아니고 뭐 둘씩 타고 다니는 분도 맞습니다. 많았어요. 뭐 예. 남녀가 앞뒤로 타는 경우도 네네. 있고 아주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같이 타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아마 부모님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 자녀가 그렇게 그냥 모자도 헬멧도 쓰지 않은 채로 그 둘이서 이렇게 같이 막 그 타고 다니는 걸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저는 그 타시는 분 중에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 중에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한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꼭 저 미식 축구 선수처럼 네. 어깨에도 뽕을 집어넣고 네. 여기 팔 뒤꿈치에도 이렇게 쿠션을 집어넣은 것들을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아주 뭐 어디 굴러도 괜찮을 것성 싶은 예.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당국에서 요구하는 헬멧 정도는 꼭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헬멧을 쓰고 나가지 않았더라면 엄청나게 크게 다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 앞으로 처박히면서 목뼈가 부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로 심하게 앞으로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은 그 과거와 달리 요즘 타는 그 자전거들은 좌우의 그 브레이크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 왼손이 뒷바퀴 브레이크였는데 요즘은 그 왼손이 오른쪽 앞바퀴가 그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그 속도를 줄인다고 그 왼손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았더니 이게 우뚝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바퀴가 정지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그 놀랄 정도로 하여튼 바닥에 처박혔는데 헬멧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별로 외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80년도에 그 MTB 처음 타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그 교육 받았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잡는 요령들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위에서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네, 다운힐이요. 예. 네. 다운힐하고 그 다음에 이 비 오는 날이나 뭐 어떤 날 브레이크 잡을 때는 꼭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이 몸을 엉덩이를 일으켜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그 이 안장 위에 대는 그래서 무게 중심이 뒤로 가게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무게 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들리거나 그런 게 덜하다. 네, 네, 뭐 그것도 뭐 굉장히 기술적인 거이실 텐데 그것도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그 세계 대회 같은데 보면은 그 이제 내리막으로다가만 쫙 빼는 그런 것을 경주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럴 때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전부 다 그런 자세로다가 이제 소위 다운힐을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시속 한 150, 160km로 막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대회는. 저도 그 캐나다에서 그 마운틴 랍슨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를 하나도 잡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네. 그 타이어가 좀 이렇게 좀 늙었어요. 타이어가 홈이 그 많이 없는. 예.
그런데 그게 모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슬립 이게 미끄러질까봐 네. 아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해서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젊었을 때인데도 야 이거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롤링 스톤스가 혹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보아의 넘버원 보내드립니다.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나도 몰래 눈물이 흘렀어. 소리 없이 나 따라오며 비춘 건 finally 나 알고 감싸준 거니. 처음 내 사랑 비춰주던 넌 나의 이별까지 본 너야.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내 슬픔 가려줘. 저 구름 위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그를 아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변한 그를 욕하지 말아줘. 네 얼굴도 조금씩 변하니까. But I need you. 널 잊을 수 있을까? Want you back in my life. I want you back in my life. 나의 사랑도 지난 추억도 모두 다 사라져 가지마. You still my number one. 보름이 지나면 작아지는 슬픔이 날 대신해서 그 얘기를 배웅해줄래. 보다 전한 내 사랑 나처럼 비춰줘. 가끔 잠든 나의 창에 찾아와 그의 안부를 전해줄래. 나 꿈결 속에서 따뜻한 그의 손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 밤 날 찾지 말아줘. 내 슬픔 가려줘. 저 구름 위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그를 아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보름이 지나면 작아지는 슬픔이 날 대신해서 그 얘기를 배웅해줄래. 보다 전한 내 사랑 You still my number one. 예 보아의 넘버원을 감상하셨습니다. 자전거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입니다. 붉게 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저 대답 없는 너내 눈 끝에 넌다.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걱정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